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 질의 주시 바랍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참고인으로 나와 계시는 정성욱 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현직 검사로 나오시기 어려울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라는 의미로 받고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청 폐지가 되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국민들 목소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현재 검찰청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검찰청이 폐지되고 또 특검 파견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만 대다수 검사들은 그래도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국민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돼야 된다는 일념으로 평소와 같이 열심히 사건 처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들은 모두 억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인은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 어떤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인천지검에서 현재 보이스피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그전에는 또 사회적 약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 학대 사건 등을 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예, 한마디로 민생 사건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다른 PPT가 나와 있는데 PPT를 보면 보이스피싱을 담당을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난 5년간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AI 등 기술 발달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방식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민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입니다. 검찰청 폐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한 국내 범죄 확산에 도화선이 될 기라는 이런 우려를 상당히 국민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검찰청이 폐지되면 그동안 검찰청이 가지고 있었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이제 중수청으로 이관이 될 텐데요. 중수청으로 그 긴 시간 동안 검찰청이 쌓아왔던 노하우가 이 짧은 기간 내에 온전히 다 이관이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예, 이 대목을 좀 우리가 국회와 정부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이 폭증을 하면서 이 표에 나옵니다만 수사 지연, 검사의 보안 수사 및 재수사 요청 비율이 증가하고 관리 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등 부실 수사의 근거가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고인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안 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수가 증가했다고 느낄 수 있는지 현장에 계시는 검사로서 그리고 보안 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많아질수록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안 수사나 재수사 요청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경찰의 수사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완결성을 갖춰서 성취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가 지연되고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면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나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갖지 못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이제 국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들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정도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범죄 수익을 뺏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찰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가끔 어떤 경우는 범죄 수익을 특정을 안 하고 추징을 위한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사건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한 11억 원 정도를 범죄 수익금을 특정을 하고 피해자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보안 수사 요구권이 없으면은 그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다수의 미성년자들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었는데요. 이 경우 경찰이 일부 피해자 신원을 특정을 하지 않고 송치를 했습니다. 이 경우 그래서 제가 보안수사 요구권을 또 활용을 해서 피해자 신원을 좀 특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특정이 다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해자 신원이 특정이 돼야 피해자도 피해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불법 영상물이 유포가 되는 것을 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안 수사를 못하게 되면은
피해자는 본인의 불법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 수 있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제가 또 한 사건인데 공소시효 완성 2주 전에 이제 세무서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 사건으로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고발된 사람은 바지 사장에 불과했고 실제 진범은 그 배우자라는 사실을 밝혀서 이제 진범을 또 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이제 공소시효 도과로 사건이 종결되고 진범도 못 밝혀냈을 것입니다. 네, 1분만. 예, 우리 검사님은 정치 사건을 담당하는 분이 아니고 민생 사건만 담당해왔던 분이고 그 구체적 사례로서 보이스피싱 사건 그리고 또 아동과 관련된 성착취물 사건 또 허위 세금 계산 사건 이렇게 경찰하고 같이 보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생을 보살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검사님한테 좀 고견을 좀 구하고 싶은 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찰과 검찰은 상호 견제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한 축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유예를 두고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직 검찰로 봤을 때 검찰 측 폐지는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수사 독점으로 국민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사 관련된 견제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수사권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 예전처럼 모든 사건을 다 검찰이 송치를 받아서 또 검경이 함께 협력을 해서 수사를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좋은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희망하는 마음이고 또 이런 마음은 저를 포함한 많은 대다수의 민생검사들 그리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비롯한 대다수 민생검사들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좀 전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일반 증인에 대한 건 아닌데요.